올해 3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3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죠. 근데 이상한 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귀환이라는 뉴스에 개인들은 상승장을 기대하며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선 걸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주식 뉴스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교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현물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선물로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의 전략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어떻게 단숨에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주식과 선물을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구독 전이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는 현물시장과 잘 보이지 않는 선물시장,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것, 즉 실체가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게 현물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는 거래죠. 하지만 선물은 조금 다릅니다. 선물이란 미래의 특정 가격을 현재 시점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죠. 아직 완공 전인데 분양가는 10억 원입니다.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이 분양권을 샀는데 2년 뒤 입주 시점의 시세가 15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10억 원에 살 권리가 있으니 5억 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죠. 반대로 시세가 7억 원으로 하락한다면 약속대로 10억 원에 사야 하니 3억 원의 손해를 봅니다. 주식시장의 선물 거래도 정확히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파트 대신 코스피 200 지수를 3개월 뒤 특정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겨났을까요? 본래 목적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원리와 같죠. 건설사는 자금 확보, 매수자는 가격 고정이라는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거대 자본이 이 선물을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앞에서 웃으며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셈이죠. 이 3단계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죠. 1단계는 조용한 매집입니다. 시작은 아주 차분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를 몇 주에 걸쳐 꾸준히 사들입니다. 이들 종목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함께 상승하니까요. 그러면 언론은 외국인의 귀환이나 대세 상승장 같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을 따라 추격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 매수세의 지수는 더 오르고 시장은 과열됩니다. 이때 2단계, 즉 보이지 않는 베팅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충분히 뜨거워지고 지수가 고점에 근접하면 이들은 뒤로 조용히 선물 시장으로 향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막대한 규모로 쌓기 시작합니다. 현물로 시장을 띄우면서 선물로는 하락에 투자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도와는 정반대죠. 다시 아파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한다며 주변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너도 나도 따라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부동산 폭락 시 거액을 버는 보험에 가입해뒀습니다. 보이는 행동과 실제 기대가 다른 겁니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연초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약 2조 원어치 순매수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선물 시장에선 약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물보다 큰 금액으로 하락을 예상한 겁니다. 3단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입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이 충분해지면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간 매집했던 대형주를 한 번에 시장에 쏟아냅니다. 올해 2월 27일 단 하루 만에 그들이 매도한 금액을 아십니까? 무려 7조 원입니다. 단 하루 만에 세운 사상 최대 순매도 기록이죠.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수백 개 종목의 매도 폭탄을 던지는 시스템의 작동 결과입니다. 우량주가 동반 하락하자 지수는 곤두박질 쳤고 이에 놀란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서는 겁니다. 이 투매가 다시 지수를 압박하고 더 많은 이들이 매도에 가세하면서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물론 현물 매도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핵심 이익은 선물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수가 급락할수록 미리 설계해둔 하락 베팅, 즉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막대한 수익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현물 손실은 선물 시장의 이익으로 메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전략을 가리키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완 더 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반대로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빗댄 말이죠. 주식시장에서 몸통은 현물, 꼬리는 선물이어야 하는데 이 꼬리인 선물이 몸통인 현물 시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것이 외국인들이 그린 전체적인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든 결정적인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게 되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움직이는 기술적 실체, 프로그램 매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프로그램 매매란 사람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전에 입력된 조건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고 파는 시스템이죠. 인간이 삼성전자 매도를 고민하는 찰나에 이 시스템은 1초에 수천 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70% 정도가 프로그램 매매고요. 특히 비차익 거래는 90%가 외국인 몫입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 자금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주무르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4월 6일자 국회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한 달간 한국거래소의 초고빈도 매매, 즉 HFT 규모가 드러납니다. 이 거래액이 무려 3,927조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달 한국거래소 총 거래액이 6,797조 원이었으니 HFT가 차지하는 비중만 58%였던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사경 7천조 원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경이라는 단위가 등장하는 수준이죠. 이 HFT는 0.1초, 즉 10분의 1초보다 짧은 단위로 주문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눈 한 번 깜빡일 사이에 수만 건의 거래가 체결되고 끝나는 셈입니다. 개인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결심하는 순간 기계는 이미 거래를 끝내고 수익을 확정한 뒤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용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 격차를 의미하죠. 이론상 이 두 가격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로 수렴해야 합니다. 다시 아파트 비유로 설명드리죠.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분양권이 현재 시장에서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래 가치는 10억 원인데 현재 거래가가 10억 5천만 원이니 5천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죠. 이것이 베이시스입니다. 프로그램은 비싼 것을 팔고 저렴한 것을 사서 훗날 두 가격이 같아질 때 그 차익을 얻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를 차익거래라 부르는데 인간의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숫자상의 빈틈만을 공략하는 기계적 거래입니다. 뉴스에서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 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면 대부분 이 베이시스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기계가 자동 반응한 결과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시장이 급격히 흔들린다면 열의 9은 이 프로그램 매매가 그 배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동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 2026년에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치로 증명해 드릴 테니 눈으로 직접 보시죠. 올해 벌어진 사건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약 2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주도주가 급등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은 거의 4배로 뛰었고 코스피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외국인의 귀환을 알리며 코스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외국인은 현물에서 약 2조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약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현물보다 큰 규모로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단계, 즉 수면 아래에서의 반대 베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말 마침내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2월 27일 단 하루에 7조 원 이상이 시장에 나왔고 3월 한 달간 외국인은 총 32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15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에서 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에서만 21조 원 넘는 자금이 이탈한 셈입니다. 동시에 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즉, 시장 하락에 돈을 건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최고점보다 약 13.5%,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 17%나 주저앉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로 시장을 달군 뒤 선물과 공매도로 하락에 베팅해두고 일시에 매물을 던져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흔히 말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2026년 국내 증시에서 벌어진 셈이죠. 이쯤 되면 개인 투자자는 속수무책일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를 명심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현물과 선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대거 샀다는 뉴스만 믿고 섣불리 매수해선 안 됩니다. 이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물 매수와 달리 선물은 매도를 늘린다면 앞서 말한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역으로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 우위라면 이는 진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거래소, 즉 KRX 홈페이지에서 매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살피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수가 급변할 땐 프로그램 매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량의 차익거래 순매도가 잡힌다면 베이시스 확대로 인한 기계적인 매물 출회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휩쓸려 공포에 투매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 현황은 포털 증권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조회가 됩니다. 셋째,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만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만기일은 4월 9일 목요일이죠. 3월, 6월, 9월, 12월은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로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만기일 부근에서는 섣부른 추격 매수는 피하고 선물 포지션의 변동을 꼭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죠. 외국인들은 왜 매수했다가 내던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초에 매수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매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극이었을 뿐 주된 수익원은 하락에 베팅한 선물 시장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물 매수세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훨씬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있고 막대한 자금력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하나, 외국인 현물과 선물 포지션을 함께 본다. 둘,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실시간으로 살핀다. 셋, 파생상품 만기일을 숙지한다.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여러분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숨은 원리나 필수, 경제 지식 등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